중년썰 식어버린 대구탕이 뜨거워질 때 어느덧 50줄에 들어선 제게 대구탕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차마 말로 다하지 못한 아버지의 속마음 같은 음식입니다. 젊은 시절의 저는 참 철이 없었습니다. 무뚝뚝하고 술냄새 풍기며 들어오시던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존재였죠. 아버지는 유독 겨울만 되면 시장 골목 단골집에서 대구탕 한 그릇을 비우고 오셨습니다. 고춧가루 팍팍 풀어서 빨갛고 뜨겁게 끓여낸 대구탕. 어린 제 눈에는 그저 맵고 투박해 보이는 그 음식을 아버지는 왜 그렇게 좋아하셨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직장생활을 시작하고 첫 승진을 하던 날 아버지는 웬일로 저를 그 단골 대구탕집으로 부르셨습니다. 마주 앉은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대구탕 두 그릇이 놓여 있었죠. 아버지는 평소처럼 별 말씀도 없이 살이 통통하게 오른 대구살점 하나를 제 앞접시에 툭 놓아주셨습니다. 사회생활 해보니 어떻더냐. 속 쓰릴 일이 참 많지. 그럴 땐 이 뜨거운 국물 한 모금 마시고 다 씻어내라. 인생도 이 국물처럼 처음엔 맵고 뜨거워도 참고 넘기다 보면 시원해지는 법이다. 그때 저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네 알겠어요 라며 대답만 건네고는 대구살만 골라 먹었습니다. 아버지가 드시던 국물이 얼마나 깊고 진한 위로였는지 그때는 미처 몰랐던 겁니다. 시간이 흘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도 어느덧 한 가장이 되어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지이고 자식 교육 걱정에 밤잠을 설치던 어느 추운 겨울밤, 저도 모르게 아버지가 다니시던 그 낡은 대구탕집을 찾았습니다. 혼자 앉아 대구탕 국물을 한 숟가락 뜨는데 갑자기 목이 메어왔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토록 이 국물을 좋아하셨는지, 왜 그 뜨거운 국물을 마시며 시원하다고 하셨는지 비로소 가슴으로 이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목구멍이 뜨거워서 나오는 시원함이 아니라 가슴속 맺힌 응어리가 녹아내리며 나오는 안도의 한숨이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가끔 삶이 고단할 때 대구탕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 아이에게 대구살을 발라주며 말합니다. 애야, 인생이 좀 맵고 뜨겁더라도 포기하지 마라. 그 고통을 묵묵히 삼키다 보면 어느새 내 영혼을 시원하게 해줄 진한 국물 같은 시간이 반드시 올 거란다. 식탁 위에 놓인 대구탕은 금방 식어버릴지 모르지만 그날 아버지가 제게 주셨던 그 따뜻한 위로는 제 가슴 속에서 여전히 뜨겁게 끓고 있습니다. 2편 아내의 싱거운 대구탕. 살다 보면 유난히 일이 풀리지 않고 사방이 벽처럼 느껴지는 날이 있습니다. 제게는 5년 전 하던 사업이 큰 위기를 맞았던 그해 겨울이 그랬습니다. 집에 들어가기가 무서웠습니다.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책감이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 들어갔죠. 집안은 조용했고 식탁 위에는 아내가 끓여놓은 대구탕 한 냄비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내는 자는 건지 아니면 자는 척을 해주는 건지 인기척이 없었죠. 혼자 겉옷도 벗지 못한 채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냄비 뚜껑을 여니 이미 식어버린 대구탕이 저를 반겼습니다. 가스불을 켜고 다시 데우려다 그저 그 적막함이 좋아 식은 국물을 한술 떠보았습니다. 그런데 맛이 참 이상했습니다. 평소 요리 솜씨가 야무지도 아내였는데 그날따라 대구탕이 너무나 싱거웠습니다. 고춧가루도 적고 간도 맞지 않아 밍밍하기 짝이 없었죠. 이 사람은 내가 힘들어서 입맛도 없을까봐 간을 이렇게 했나 싶어 비식 웃음이 났습니다. 그런데 한술 두술 비워내다 보니 묘하게 국물 밑바닥에서 짠맛이 올라왔습니다. 이상해서 냄비 안을 들여다보니 대구 살점 사이로 투명한 무언가가 녹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건 아내가 국물을 끓이며 흘렸을 눈물이었습니다. 낮 동안 제가 밖에서 겪었을 수모와 고생을 아내는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차마 제 앞에서는 울지 못하고 보글보글 끓는 냄비 위로 소리 없이 눈물을 쏟아냈을 아내의 뒷모습이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그 싱겁던 국물이 세상에서 가장 짠 국물로 변해 제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식어버린 대구탕 한 그릇을 비우며 속으로 수백 번을 다짐했습니다. 그래, 나를 위해 울어주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지. 다음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내는 부은 눈으로 저를 보며 국물 맛이 괜찮았느냐고 물었죠.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끓여주신 것보다 훨씬 시원해서 내 인생 최고의 대구탕이었어. 중년의 사랑은 화려한 고백보다 말없이 건네는 국물 한 그릇에 담겨 있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형편이 좋아져 유명하다는 대구탕 맛집을 찾아다니기도 하지만 저는 아직도 그날 밤의 그 싱겁고도 짠 대구탕 맛을 잊지 못합니다. 그것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운 아내의 가장 뜨거운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다썰 3편 식당 구석 30년 지기 대구탕. 살다 보면 사소한 오해 때문에 평생을 함께 할 것 같던 친구와 멀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제게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붙어 다니던 30년 지기 친구 명석이가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집안 사정까지 다 알 정도로 각별했지만 7년 전 동업 문제로 크게 다툰 뒤 서로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절대로 먼저 연락 안 한다는 자존심 하나로 버틴 세월이 어느덧 7년이나 흐른 것이죠.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저녁 낯선 번호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시장 입구 대구탕집이다. 기억나면 나와라. 짧은 문장이었지만 누구인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곳은 우리가 사회 초년생 시절 주머니 사정이 가벼울 때마다 소주 한 잔에 속을 달래던 단골집이었거든요. 갈까 말까 수백 번을 망설이다가 못 이기는 척 옷을 챙겨 입고 나갔습니다. 가게 문을 열자마자 자욱한 수증기 사이로 머리가 희끗해진 명석이가 보였습니다. 7년이라는 세월은 그 녀석의 얼굴에도 깊은 주름을 남겨놓았더군요.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보글보글 끓고 있는 대구탕만 내려다봤습니다. 어색한 침묵을 깬 건 명석이었습니다. 녀석은 잘 익은 대구 1위 고니 한 점을 제 앞접시에 툭 던져주며 툭 내뱉더군요. 너 이거 좋아하잖아. 아직도 애 입맛이라 고기만 골라 먹냐. 그 한마디에 7년 동안 쌓였던 어른 같은 마음이 툭 하고 깨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명석이는 대구탕 국물을 크게 한술 들이켜더니 뜨거운 김을 내뱉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내가 너무 앞만 보고 달렸나 보다. 미안하다는 그 한마디가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이 대구탕 국물처럼 속이 시원하게 다 털어냈어야 했는데 7년 동안 가슴에 얹힌 채로 살았어. 국물 안의 무가 푹 익어 단맛을 내듯 우리 의중도 그 모진 세월을 견디며 나름의 맛을 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녀석이 따라주는 소주 한 잔을 받아 마셨습니다. 칼칼한 대구탕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데 이상하게 눈시울이 뜨거워지더군요. 우리는 그날 밤 7년의 공백을 대구탕 한 냄비에 다 녹여냈습니다. 서운했던 기억, 억울했던 마음들을 뜨거운 국물과 함께 삼켜버렸죠. 가게를 나오는데 찬바람이 불었지만 속이 든든하니 하나도 춥지 않았습니다. 정리원의 우정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거창한 사과나 긴 설명이 없어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대구탕 한 그릇 마주하고 앉아 국물 시원하다는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용서되기도 하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마음 한구석에 짐처럼 남아있는 친구가 있다면 오늘 저녁 뜨거운 대구탕 한 그릇 같이 하자고 먼저 연락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